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영하권으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셔서 감기에 환자가 적다거나 하는데 이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코로나랑 이제 혼돈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쌀쌀한 만큼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과 몸 관리에 주의하시면서 제 영상 끝까지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이슈를 점검하는 하루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좀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좀 전이 아니죠. 사실 새벽 3시 우리 시각으로 오전장만 개장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다우도 3만이라는 역사적 최고의 그런 지수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간 이슈 점검 중요한 부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간 단위로 다우 지수, S&P, 나스닥 3대 지수가 모두 2위에서 3%대 나스닥이 가장 강했고요. 사실 나스닥이 가장 강했던 거는 또 테슬라 효과가 돈독히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기술주들이 애플이 좀 빠졌고요. 엔비디아도 빠졌거든요. 인텔이나 그죠? AMD,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까지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언택트 그리고 빅테크 기술주들은 상승이 애플과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좀 높은 두 개의 종목, 퀄컴도 좀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산업재, 인스트리얼 대부분 좋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효과가 그래도 이쪽도 같이 끌어올린 모습, 다우지수가 오른 이유죠. 그 중에서 에너지, 엑슨모빌, 세브론, 에너지 업종이 이번 주 돋보이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이제 뱅커버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이런 것들 이제 금융주들도 상당히 좋았고요. 소비, 부동산 이쪽은 좀 안 좋았네요. 유틸리티도 좀 안 좋았고. 헬스케어 이쪽도 그냥 혼조세 그런 모습으로 주간 증시가 마감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날 추수감사절로 뉴욕 증시가 휴장했었고 좀 전에 마감한 금일 블랙 프라이데이도 오전장만 개장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일수는 한 3.5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신흥국 주식 쓸어담는 외국인이 처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이번 주에 코스피 지수도 그죠? 니케이 지수도 인도 지수도 사상 최대치를 다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좀 아쉬운 거는 코스닥이 대주주 이슈 때문에 좀 계속 수급이 좀 불안한 이슈도 있지만 기간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전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안 되더라도 12월 중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내년 1월 효과를 본다면은 지금 좋은 종목들을 사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대선이 11월 3일날 진행됐죠. 이거 끝난 이후에 이머징 시장을 지금 폭풍 매수를 하고 있는 외국계 자금입니다. 외국계 자금은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 패시브 자금은 두 가지 형식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이 한차익을 먹으려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머징 시장이 워낙 경제 성장이 좋을 거라 이렇게 보시면 내년에 코로나 이제 19에 의한 백신 등 치료제 여러 가지 이슈로 경제 회복을 할 거라고 IMF에서 지금 전망을 내놨는데 신흥국은 6.0% 성장할 거라고 봤고 선진국은 3.9% 비교가 많이 되죠. 비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신흥국주로 자금 유입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에만 코스피 시장만 약 7조 4천억 이로 인해서 지수는 무려 16%나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역대급 두 번째 매수세입니다. 하지만 올해 여전히 연초 대비 매도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이죠. 전체로는. 그래서 더 들어오는 속도가 빠를 수 있다. 근데 인도 시장 보면은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갔고요. 대만 시장도 우리 시장보다 조금 덜 들어가는 모습이었지 전반적으로 이머징 쪽으로 그 중에 성장이 가능한 회복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 쪽으로
많이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사실 경기회복 기대감을 비롯한 환차익 이 두 가지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상 최대 경신을 한 나스닥과 S&P 지수인데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 개막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이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모습, 작년의 모습이고 쇼핑 백화점, 그리고 여기는 올해 모습입니다. 사람이 거의 없죠. 온라인 쇼핑을 거의 다 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온라인 쇼핑이 뭐 아마존만 보더라도 엄청난 매출을 일으켰었는데 올해는 더 하지 않을까. 지금 목요일날 집계만 한 걸로도 전년비 20% 이상 증가한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쪽은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매장을 썰렁하죠. 이렇게 되면은 뭐 오프라인 상권은 거의 계속 전 세계적으로 죽는 모습은 비슷할 것 같아요. 백신 긍정론 계속 나오고 있고요. 추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진자가 뭐 1일 20만이 넘는데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제 이후 확진자 폭증 우려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은 걱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테슬라. 지난주에도 S&P 500 지수 편입 그 이슈로 20% 가까이 폭등하면서 400불대 초반에 있던 게 500불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주간 5일 동안 보면은 그죠? 500불의 밑에 조금 있던 게 580불, 거의 20% 가까운 또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를 뭐 올해 하반기에만 사신 분은 300불대 초반, 300 중반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죠? 거의 뭐 70%의 수익률을 올렸을 거고, 올해 초에 만약에 사신 분은 YTD 연간 수익률이 600%, 뭐 1억을 사셨으면 벌써 6억이 돼 있는, 그죠?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인 최고의 기업입니다. 버핏의 버크셔에서의 A시총도 앞섰고요. 미국 6대 기업으로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12월 말쯤에 제가 보여드리는 주간 단위 S&P 500 맵에도 들어가면서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을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패시브 펀드가 테슬라 주식 최소 500억 달러, 원화로 한 55조 되는데요. 그죠? 매입할 것으로 예상. 일부 자금이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땡긴 거죠, 사실은. 실제로 편입되고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뭐 PR로 지금 계산할 수는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한국에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PDR 이런 잣대로 들이대면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지금 단순히 전기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그런 플랫폼 그런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페이스X 죄송합니다. 그 스페이스X나 그죠? 뭐 태양광, 텐덤 전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친환경 관련된 그런 사업들에 대한 플랫폼 기술을 가진 무형자산의 회사, 물론 유형자산도 있지만 무형자산의 회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1000불을 가도 사실 뭐 비싸다 싸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놀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골드만삭스 기술주 중 애플, 인텔, 퀄컴은 21년 포트폴리오에서 투자 제외 소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스트리트 컨센서스라고 해서 시장 컨센서스인데 골드만삭스가 어닝 에스티메이트를 거의 하향 조정을 한 모습을 보이죠. 그게 결국에는 이 포트폴리오에서 조정한 이유인데, 뭐 인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실 거예요. 그 7나노 공정 이런 것도 포기하고 지금 경쟁사인 AMD한테 완전 발렸죠. 지금 최근에 CPU만 보더라도 인텔 거보다는 AMD를 많이 쓰는 모습. 전통적으로 뭐 옛날 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역시 그래도 인텔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렌더링이나 뭐 여러 가지 기술력을 봤을 때 AMD가 인텔의 이미 기술력을 충분히 다 따라잡고, AMD가 여기 자일링이라고 인수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텔을 앞서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스마트폰 쪽에서 전체 시장의 점유율 MS를 강자를 보이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좀 최근에 스마트폰 점유율이 좀 올라갔죠. 근데 애플은 뭐 스마트폰만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은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더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휴대폰도 안 팔릴 거고 어닝이 안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여기에는 사실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 애플이 이대로 성장을 멈출 것이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퀄컴 같은 경우 여기 웬즈데이 컴퍼니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하드디스크 만들고 그죠? 이런 회사도 있는데 이런 전통적인 회사들이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참조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외국계 뭐 이렇게 글로벌 IB 똑똑한 애들이 꼭 시장을 다 맞히고 지수를 다 맞히고 종목을 다 맞추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권사의 디포트가 나오면 꼭 다 맞추는 게 아닌 것처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아마 7월달에 쓴 리포트일 거예요. 좀 정말 비교하기 좋아서 가져왔는데 정말 잘 그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죠? 우리 흔히 지금 많이 쓰는 윈도우, 뭐 오피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소프트웨어 쪽의 강자죠. 그리고 애플입니다. 애플. 파란색이 주식이고 이게 요게 침투율이에요. 스마트폰 침투율. 요게 보면은 10%까지 10% 언더일 때가 언더 전이 1차 도약기. 이것도 인터넷 침투율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5G 침투율로 보는 게 맞겠죠. 지금 시대 인터넷이 사실 IT 버블이 일어나는 그 전에 전체 시장의 10%를 90년대 중반에 좀 차지나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었어요. 그랬다가 10% 미만, 여기가 10%죠. 아까 잘못 10% 이상을 딱 점유율을 차지했었을 때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2차 도약기에 올라가기 전에 전체 시장에 거의 포지션을 차지해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아이폰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결국 기술 침투율의 초입에서 침투율이 빠르게 확대는 됐어요. 여기가 어려운 구간이었으면 그 이후에는 올라가기 쉬웠다는 거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결국엔 대중화인데요. 이 구간이 대중화죠. 대중화. 여기는 소수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침투 후반부에 맞이한 그런 모습과 초반부랑은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후반부가 더 가속화가 되는 거죠. 가속화. 그러면서 주가는 먼저 움직이고, 근데 대신 침투율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레벨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주가는 계속 올라가다가 일부 조정을 받고 다시 2차로 올라간다. 이게 사실 제가 원하는 약간 템베거 주식을 찾는 그런 논리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의 사상 최고치를 뭐 전 세계가 계속 다 하고 있어요. 일부 증시 주식시장 빼고. 이게 주식시장의 가열일까? 우리가 흔히 보는 PER과 PBR로만 계산을 해야 될까? 아니면 종목이 가열일까? 테슬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600%가 올해만 올랐거든요. 어느 것이 합당한 해석일까?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들은 더더욱 고민을 하실 거고, 저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주식 투자를 하는 여러분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성장 기업이 뭐죠? 결국엔 신성장 기업 정리하면 시장에서 제일 하드가 뭐예요? 전기차죠? 전기차. 거기에 따른 배터리, 2차전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 그죠? 이게 다 하나의 맥락이에요. 제가 보기에 하나의 맥락입니다. 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수소차, 뭐 사실 그린 뉴딜 해가지고 태양광이나 풍력, 이건 저는 신성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인프라를 확대하는 거지. 이게 신성장이죠. 5G.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침투율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5%도 안 됩니다. 5% 미만이에요. 다 5% 미만입니다. 뭐 2차전지는 조금 될 수 있는데 전기차가 4%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2차전지가 5%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아직 10%요 구간까지도 침투율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리를 하면요, 이렇습니다.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테슬라가 주당 $600 근접을 했죠. 많이 올랐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사실 이거 폭탄이다. 이런 많은 말들을 해요. 근데 올해 초에 $60, $40에 사신 분들은 너무 많은 수익률을 올렸는데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300불에 사신 분은 이제 꼴랑 올해 하반기에 좀 전에만 샀어도 요 가격에 이제 한 2배 원버거 이상 안 났죠 아직. 근데 6개월 전에 사신 분은 5버거가 나온 거예요. 즉 이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쌀 때 사놓으면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버거에, 그죠? 베거에 10베거 이게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데, 여기서 샀을 때 여기에 먹으면 10버거는 못 먹지만 가속화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2주 동안 오른 거는 S&P 지수 편입 효과가 컸지만 이 가속화라고 저는 봐고 있어요. 그게 왜죠? 전기차 시장 전망에 고공행진 그런 뉴스들과 전망이 요새 최근에 더 불거져 나오고 있고, 지금 전기차 점유율이 4%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그죠? 3년 전만 해도 이거 1%도 안 됐거든요. 기술 침투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메리츠증권 자료에 의하면 0에서 그 블룸버그 통해서 사실 자료도 가져온 건데 10% 전 단계보다 10에서 30% 그리고 그 이상에선 기술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침투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가속화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즉 상당히 거품일 수 있어요. 거품일 수 있지만 시장의 대중화보다 주가는 빠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화가 안착되면 거기에 대한 현실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주식이 비싸다 하면서 팔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전기차만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 7만원 고지를 앞두고 있죠. 물론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것도 맞지만 왜 메모리 반도체가 2년 동안 어려웠는데 이제 빅사이클이 내년에 오냐?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서 재고가 다 소진돼서 다시 캐파 증설해서 좋아지는 거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이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도 메모리가 들어갈 거고요. 반도체가 비메모리 자율주행 그리고 5G 뭐 이런 것들이 반도체 빅사이클을 도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머스크가 스페이스 X 추진하고 있는 저궤도 유성 산업, 이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산시킬 수 있고요. 전 세계 인터넷이 지금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저궤도 유성 산업이 된다면 5G보다 더 폭발적인 전 세계 네트워크가 확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뺑은 뭐였죠? 뺑?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것들은요 이제 그냥 우리가 아는 IT, 이거 어떻게 됐죠? 이거 대중화 됐어요. 대중화. 그래서 아까 골드만삭스가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좀 부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애플도 포함해죠. 이 SNS 관련 기업과 IT 기업 이런 것들은 성장은 계속 할 겁니다. 성장은 계속 할 수 있는데 침투율, 즉 대중화죠. 대중화는 이미 많이 이뤄진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기업들보다 테슬라 같은 기업이 더 폭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에 뭐가 있죠? 나녹스, 그죠? 그리고 니콜라. 뭐 니콜라는 사기냐 아니냐 여전히 논란이 되고, 나녹스도 그런데 나녹스 지금 20불까지 빠졌다가 50불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니콜라도 다시 30불대로 올랐고요. 얘네가 만약에 사기가 아니라면 이 기술들은 또 이 제2의 테슬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미국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그런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체인에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서 나올 것이냐, 뭐 그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요 1, 2번은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내 주식 투자는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미국은 대략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기차랑 5G 기술들이 이제 시작이라면 대중화 사이클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단순히 PER, PBR, 지겹지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뭐 흔히 말하는 꿈을 보면서, 성장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투자의 판단 기준에 맡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인데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제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투자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